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지원단입니다.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용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용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뭐 어떤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런 드라마도 방영이 되었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폐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되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데 반면에 자폐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용어를 알면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자폐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 부산 백병원 강재욱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은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자스라는 말을 이제 또 심심치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 줄여서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자스라고들 네.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뭐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더불어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자폐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개념을 또 갖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 이렇게 잘 안착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폐 장애는 사실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이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제한적인 관심사를 가지는 신경 발달의 장애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실은 증상과 특징들이 그 개인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아니면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자폐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폐 장애를 이해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과 필요를 때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폐를 가진 사람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갇힌 존재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폐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양육을 잘못해서 아이가 자폐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진 분들은 요즘에는 많이 없겠죠, 교수님? 이렇게 많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은 이제 아직도 이렇게 자폐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양육을 잘 못했거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주로 이렇게 주 양육에 이제 그 책임자니까 네, 이제 네. 엄마가 이제 애착을 아니면 애정을 잘 주지 않아서 바빠서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서 아이가 자폐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또 자책을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음, 걱정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도 보면 자폐 장애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의 네. 발달에 정말로 이제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건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환경 때문에 네. 이런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이나 이런 사랑을 부족해서 생기는 병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강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내 아이가 자폐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마 대부분 영상 보시는 분들 마음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아이 발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정보들을 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증상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발달에 대해서 일단 걱정이 되신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또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빠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평가나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잘 자라고 있는지 괜찮은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소아정신과나 의사나 아니면 발달 전문가를 이렇게 찾아서 아이의 이런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어려운 점들 또 고민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겠지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이렇게 의견들보다는 전문가의 강연이나 또 전문 관련된 서적들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올바른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간에 아이가 자라면서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 왔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깨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의 발달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 아이하고 부모님 모두에게 이제 강점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럭저럭 이제 잘 유지돼 온 것이 강점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폐도 이런 관계 맺기, 애착, 이런 형성이 가능한가요, 교수님?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어떤 목표로 이제 만들어지냐, 현실적인 관계를 본다면 보통의 아이들하고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폐를 가진 아이들 입장에서도 관계를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고 또 부모님과 또 적당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관계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만약에 내 아이가 이제 자폐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저희한테 주로 많이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일과 중에 가정에서도 이제 일과들이 있잖아요. 이 일과 속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가, 언제 기회를 또 만들어 줘야 하는가, 또 밖에 나가서 외부 환경에 나가게 되어서는 또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가 이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자폐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일단 초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침착함. 이렇게 침착함을 갖고 좀 냉정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너무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쉽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긴 하고 하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가 발달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데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왜 이 아이한테 이런 게 생겼나 이유가 뭔가 뭐가 잘못돼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애정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이런 이제 원인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제 진단을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현실적인 기대를 이제 갖게 되면 그 이후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진단을 받고 초반에 이렇게 아이를 치료실에 이제 데리고 가서 치료하시는 부모님들을 저희도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해서 아이가 이제 내년에는 진단을 이제 뗄 수 있게끔 꼬리표를 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올인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포기하고. 네, 그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들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제 아이의 치료에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다가 분들이 되게 느끼시는 게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길게 보고 길게 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경험이 계신 분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거기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것. 그래서 자폐장애 치료가 사실 이제 매우 오랜 시간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사실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언제쯤 나을까 이런 불확실함이 계속 찾아오고 그거를 견디는 게 잘 되기 위해서 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지나치게 올인을 하다 보면 결국 아이와 부모 모두가 지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저희가 많이 만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천천히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집중을 해서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집에서 이렇게 이런 아이를 좀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일정한 일과 그리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측되는 일과나 이런 이제 정해진 환경이란 것들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고요. 보통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거, 또 일정한 시간에 노는 거, 학습이면 학습을 하는 시간, 또 이렇게 잠에 드는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런 걸 이제 일과표나 그림, 카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이가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의사소통에 부족이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발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한테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집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감각적인 문제들도 사실 많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감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감각 통합치료 전문가나 아이가 민감한 자극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바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일정한 일과를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본인 일과를 루틴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해서 어쨌든 그 밸런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면 조금은 더 오랫동안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제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떤 아이가 모래 치료를 하니까 좋아졌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이제 모래 치료 하시러 가거나 어떤 아이가 미술 치료하니까 좀 좋아졌다 하더라. 이야기 듣고 이제 미술 치료하러 가거나 이제 그렇게 치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폐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그냥 치료사만 그냥 바로 찾아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소아과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잡고 치료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치료를 하시는 치료사분들을 저도 이게 많이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어쨌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근데 실은 이게 자폐장애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또 소개를 하고 이런 치료들도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만성적이고 좀 오래가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도 이렇게 인슐린이나 약을 약물 치료를 하지만
뭐 당뇨에 좋다는 음식, 뭐 이렇게 민간요법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답답하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자폐장애 치료에서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 외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경험적인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아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될 것들 수도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서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적인 언어 치료나 뭐 감각 치료나 뭐 특수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인지 치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이 방법이 이렇게 쓰지 않은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걸 검증을 받은 네, 네. 치료법들이라고 보면 네. 뭐 이런 게 일부에서 애들이 했더니 좀 좋아지더라 하는 치료들은 사실은 그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또 다른 아이한테 맞다고 해서 내 아이한테 꼭 맞는 치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어떤 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검증이 된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그 치료로 충분히 이제 뭔가 회복이 되지 않거나 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을 뭐 이렇게 좀 알아보거나 또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는 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거 기반의 치료를 중심으로 자폐 아이라면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지원단이었습니다.